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고가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실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는 한번 잃어버리면 좀처럼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득한 스마트폰을 팔면 당장 현금을 줄 수 있는 데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업자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경찰서는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 등을 매입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 교포 이모 씨 등 18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중국으로 반출한 스마트폰은 모두 4,800여 대로 14억 원에 달합니다. 업자들은 스마트패드는 10만 원,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는 20여만 원에 사들여서 대당 20여만 원의 수익을 남긴 뒤 중국으로 밀반출시켰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간 분실 스마트폰은 케이스만 교체해 새 것으로 둔갑해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스마트폰 절도는 필드라고 하는 일명 절도본과 수집 단계가 4 내지 5단계로 점조직화되어 있어서 추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습득한 스마트폰을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작물 거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돈의 유혹에 스마트폰 도둑이 판을 치고 분실물 주인을 찾아주려는 온정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한윤조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공계 출신임을 강조하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고 졸업자나 대학 이공계 학부 출신의 정치 신인에게 경선 때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공계 출신임을 내세우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늘고 있습니다. 구미 갑 선거구에 등록한 심학봉 예비 후보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이공계 출신 정치 신인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피츠버그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구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중남구 선거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우경식 씨도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이란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첫 발을 디딘 신인뿐만 아니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시 이공계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천 이철우 의원과 대구 북구을 서상기 의원은 최근 전국 22개 과학기술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연합으로부터 19대 총선 이공계 공천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수학과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이공계 출신을 추천해 과학기술계 인사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공학 박사인 서상기 의원도 과학기술 전문성을 살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12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잘못 발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12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잘못 발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35명을 발표하면서 2차 합격자 482명의 명단을 입력해 항의가 잇따라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최종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재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억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어려워진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억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한 서울시의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재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광역지자체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한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 안정이 어렵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을 경영효율화로 흡수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과 세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FTA 농어업 분야 대책 사업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신처가는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토론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임진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성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취소됐었던 청도 달집 태우기 행사도 올해는 도주 줄다리기와 함께 열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도 달집 태우기 행사가 6일 정월대보름에 열립니다. 한 해의 애군을 태워 날리고 가정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는 청도천 둔치에서 수만 명의 청도 군민과 관광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달이 뜰 무렵 시작됩니다. 청도 달집은 높이 20m, 폭 15m로 솔가지 250톤과 볏짚 200단, 지주목 150여 개가 들어가며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도주 줄다리기 행사는 집단 3만 단으로 꼬아 만들어 줄 길이가 100여 미터에 이릅니다. 줄다리기는 대보름인 6일 동군줄과 소군줄로 나눠 시가 행진을 가진 뒤 한판 대결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민속예술단 공연, 세시 음식 나눠먹기,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펼쳐집니다. 한편 대구시는 정월대보름을 앞뒤로 산불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촛불기도, 달집 태우기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팔공산 계곡 등 27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순찰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강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별다른 눈과 비 소식도 없이 맑은 하늘이 예상돼 나들이 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4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